경찰이 이른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게시판 관리자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를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동훈이든 네. 그 명의 도용을 한 한동훈 가족이든 네. 곧 이제 소환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진상이 이제 낱낱이 밝혀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네. 그동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 수사가 미적거렸다면 이제는 선거도 끝난 마당에 오해를 살 일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자료도 다 제출했고요. 네. 이 일가족의 대규모 명의 도용, 여론 조작, 그리고 조직적 증거 인멸. 네. 이건 저는 사법적 단죄를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말에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친한계인 윤인석 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죠? 이게 설령 가족 명의 도용 범죄라도 네. 가족 범죄인데 왜 한동훈한테 죄를 묻느냐. 그건 사실상 친한계 스피커가 이거 가족이 범죄 저지르는 건 맞다고 인정한 건가? 근데 왜 한동훈한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냐면 네. 가족이 한 걸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알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부인하고 묵인했고 그리고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그날 밤 자정 무렵에 갑자기 서버가 셧다운이 되고 진은정 명의와 한동훈 명의 게시물들이 다 삭제가 돼요. 수백 건이. 근데 그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하고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최고위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 당시 그 비대위원장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 문제 연좌제가 아니라 네. 그 증거 인멸 혐의 때문에 한동훈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진상을 또 많이 까먹고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갖고 그때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더가 내려와서 지웠더라도 그 지운 실무진은 뭐 직접 지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이 좀 나올 수 있으면 그렇죠. 실체가 드러날 것인데 경찰 조사에서 이런 점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진짜 뭐 장인어른 명의로 했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뭐 사위 집에 와가지고 장인어른이 그걸 하셨.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수사가 중단되면서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수사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약간 국힘에서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김수비 평론가님. 네. 예. 저는 이 사건을 뭐 길게 가타부타할 가치가 있는가? 네.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뭐 사건 한창 되고 나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한동훈 씨가 그 게시판에 글을 본인이 쓴 건지 가족이 쓴 건지 뭐 가족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은 그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 현재 정치 상황이 비춰봤을 때는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얼른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히든지 못 밝히겠으면 이제 거기서 묻히는 거겠죠. 예, 그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국민들이 이거에 신경 쓸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 뭐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론이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의 지면이나 뭐 TV조선 채널A 같은 종편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당원 게시판, 댓글 이런 것들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바이럴 업체들도 막 있어요. 네. 뭐 음원 같은 경우는 뭐 사재기 논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 정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당의 유력 정치인이 또 이제 본인이 자칭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이 가족들의 어떤 여론 조작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증거 인멸을 했다면 이거는 온라인 시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그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저는 뭐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네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만약 이게 수사돼서 경찰이 송치하잖아요. 네. 검찰이 이제 기소하거나 해서 재판으로 가고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되면
그거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훈을 받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네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형사적으로 뭐 네.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면은 처벌을 받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여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 사건 불거지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게시판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 국민의힘 게시판에 누가 얼마나 들어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에 대해서 이제 그 주로 보면 문제가 된 글이 김건희 씨라든지 이쪽을 비방한 글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더라도 이미 시중의 여론이 아주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범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게 무슨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폐가 네. 하나 있는 게 네. 지나간 일이라 이제 김수민 평론가도 잘 모르거나 까먹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유독 채널 A라는 방송사에서 네.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라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어허. 거의 전례가 없이. 채널 A에서. 그리고 김종혁 씨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면서 윤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로 최고위 발언 등에 이걸 많이 써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단계에 무슨 글이 올라와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그 한동훈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일삼던 그 시기에 이게 언론사 기사 소스로도 활용이 되고 친한계 스피커들의 발언 근거로도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채널A에 그게 기사화됐던 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채널A 이런데 그 솔직히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종편의 내용이라든지 또 출연자 구성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만 그 종편의 시청률이라는 것이 높아봤자 한 자릿수인 것이고 거기에서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여론을 움직인 것이 아니다. 차라리 반대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뉴스 채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건 있어요. 그 한동훈 의원하고 어떤 특정 기자들 간에 혹시 유착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당원 게시판은 별거 아닌 건데 그걸 기사화한 건 문제긴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밝혀볼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이게 시중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요거 이제 그 크기 차이를 서로 이게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를 받게 되면은 뭐 유죄를 받으시는 거죠. 이미 나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뭐 당에 남아 계시고 이랬으면은 그 유죄가 근거가 돼서 뭐 제명이 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소속 의원 열심히 하시는 거죠. 다만 이제 본인께서 복당을 하고자 하시는 바람은 계속 밝혀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 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방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신 거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실제 여론은 그러지 않았는데 실제 뭔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근데 약간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거가 결국 쟁점인 거죠. 이게 일종의 본인께서 당의 지도부나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게 실제로 뭔가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지 못했거나 하는 별개로 이 정당에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약간 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 한동훈 때문이다. 그거는 반대로 한동훈 대표나 그걸 보도한 언론의 영향력을 너무 높게 쳐주는 거고요. 다만 그런 행위가 그런 목적으로 행해졌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가 좀 쟁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뭐 이슈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세고 기사님의 메시지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을 보면 정치평론 방송에 적절한 정도의 유머를 잘 섞는 듯 하시면서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예. 이분에게 커피 좀 보내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또 멤버십 가입도 하셨는데 예, 슈퍼챗도 보내주셨어요. 예, 커피 하나 보내주세요. 예. 우리 최 씨님께서 화수는 별로라서 멤버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의도몰에서는 가끔 제가 또 구매합니다 하시면서 또 5만 원 투척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붕붕이님께서 저희 답변답 회원 가입하신 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남총장님께서
한동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IP를 까십시오. IP를 까기 힘들면 머리라도 까십시오. 네, 라고 명언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분봉우님께서 10,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BKG님께서 단계로 윤석열만 깐 게 아니라 이준석부터 안철수, 정점식 기타 등등 개난사를 해놨구만 무슨 헛소리냐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요 방송의 목표치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예. 좀 약간 좀 소소하게 저희 좋아요 오늘 방송 1,30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예. 가시죠. 1,300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우리 세 분께서 마음에 드는 댓글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300개. 네. 빡셀 것 같은데. 좋아요 1,300개 빡세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1,300개 빡세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보여주세요. 1,300개만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1,300개. 내일은 14일이니까 1,400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김수민 씨 말대로라면 김경수는 왜 간 거죠? 그 댓글로 국민 여론이 움직인 것도 없는데요. 김경수가 여론을 움직여서 감옥에 갔나요? 이 되게 위험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여론 안 움직였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김경수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정원 댓글 때도 엄하게 처벌하고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를 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시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나쁜 거지 그게 여론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험하다 컨닝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문제 정도 컨닝을 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컨닝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합격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점수는. 그러니까 김수민 근데 평론가 말은 여론에 큰 영향 없었어도 이건 잘못이면 범죄 행위고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경수하고 다른 점은 김경수는 매크로를 썼잖아요. 네. 여기 가족 매크로를 썼고 이거는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의원의 수작업일 같은 가능성이 크죠. 간해수공업인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간해수공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저희가 사실이라 해도. 음주운전자가 사람 안 쳐도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가 네. 그게 어떠한 결과를 이르지 않았어도 처벌돼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평론가 입장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잘못이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막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견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처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거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월 도둑과 소도둑은 같은 도둑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물론 처벌 수위는 좀 다르겠죠. 아마도 그렇죠. 이게 법정으로 가도요. 매크로를 썼느냐 안 썼느냐 때문에 이 처벌의 수위는 좀 다를 그렇죠. 거예요. 그 행위가 하는 방법론이라는 것도 뭐 범죄에 큰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살인이 되느냐 계획 살인이 되느냐 그 차이였던 거잖아요. 그 증거 인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차이가 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저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 복당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하면 당이 개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거다라는 건데 안철수 의원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급이 커요. 지금 그 계엄 당시에 당사로 소집을 했느냐 이걸 놓고 법정 증언 때문에 한동훈과 안철수가 세게 부딪혀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심정적으로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 편을 듭니다. 아니 실제로 당사 소집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러 당내 인사들이 재판받고 곤욕을 치르고 했다. 결국 한동훈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중요한 말 쏙 빼먹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심정적으로 안철수 편이고 안철수 의원한테 친장동혁계나 친윤계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울 수는 없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국민의힘 내에서 원조 중도의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놓고 한동훈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제 학을 떼면서 질러버린 거예요. 굉장히 센 워딩으로. 네네. 그럼 이걸 뭐 장동혁계, 뭐 당권파의 친윤계, 뭐 이 한동훈 압박으로 기사를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좀 외통수를 맞은 꼴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무적으로 한동훈이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동혁과 싸우는 건 자기들이 막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장동혁은 강성파고 뭐 극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윤호개인이고 근데 안철수한테는 그런 게 다 안 먹히거든요.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이 적을 만든 셈이죠. 어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둔 게 굉장히 그 불리하다. 그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동훈은 왜 전부 다 적으로 돌리냐. 결과적으로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다 적으로 돌리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준석 대표랑도 한 번 붙었고 네. 뭐 정의한 문제로 뜬금없이.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모두를 친한 게 말고는 모두와 적이 된다는 이미지가. 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사실관계가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소집을 한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의견이나 그 당시에 뭐 느낌으로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맞고 틀리고가 딱 안철수 갈리는 의원은 문제잖아요. 그 당시 원내대표실 네. 기록까지 다 공개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 책에 다 있다 하지만 자기 책 어디에도 자기가 최고위를 당사에서 소집했다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는 본인께서 얘기하는 사실이 다르다는 게 뭘 가지고 사실을 다르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얘기를 할 때 뭔가 얘기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내가 당사로 소집 안 했다 혹은 뭐 했는데 이거를 숨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책에 있다 그리고 약간 그 친한계란 스피커분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건 스피커가 얘기한 거지 한동훈 대표 직접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뭔가 논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본인께서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 말이 맞네를 따져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난 직접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빠져나가면 논평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직접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타부타 갈릴 사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사로 소집 안 했다 하시든지. 요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럼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모르고 있는 근데 지금 상태네요. 안철수 의원의 말이 사실이죠. 예. 자료를 다 깠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예. 둘 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하는 말이 그럼 한동훈이 어떤 사실을 부인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사실 그때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네. 내용하고 타임라인이 다 남아 있는데 처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양쪽 다 당사로 와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는 어떤 국면이 나오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고 국회로 오라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사에 있는 이 또 국면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그러다가 다시 엇갈려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가고 국회로 와라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여라. 라고 하는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둘이 같은 행보일 때도 있고 엇갈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말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 그랬다. 그 얘기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그 말인즉슨 추경호만 그 국회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아니다. 당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한동훈 쪽에서 왜 반론을 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국회로 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로 오라 그런 건 처음에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거고 나중에 국회로 오라 그랬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엇갈린 것뿐이다. 뭘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은 저는 과민했다고 보는 게 네. 그냥 보론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반론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당사로 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랬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발끈을 해버렸어요.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이런 건데 혹시 오해하시지는 마시라. 나중에는 내가 이거 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거짓말한 것처럼 때려버렸고. 맞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내가 뭐 거짓말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안철수 의원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게 그럼 한동훈이랑 추경호가 똑같았느냐. 근데 마치 똑같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또 문제의 소지를 남긴 거죠. 근데 저는 양쪽에 좀 그 속이 훤히 보인다. 한동훈 의원은 애써 이제 차별화를 하는 것이고 네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까지 기자회견하는 거는 야 친윤 세력이 앞으로 누구 지지하겠냐. 그쪽에 지지할 사람이 있냐. 장동혁 대표 친윤 세력에서도 걱정 많아요. 장 대표에 대해서. 장 대표를 계속 밀 수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러면 내가 인수하겠다. 어차피 저 밉상 한동훈을 지지할 수는 없을 테니 내가 인수하겠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방금 얘기하신 거예요. 보론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종의 본인의
그 이미지로서 활용하시고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역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당시에 국힘 의원분들도 다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니까 계엄이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약간 본인이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강하게 반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오버를 한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계엄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추경호 대표가 이걸 뭐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그 당시 혼란스러워서 손발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나는 확실히 계엄을 막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그냥 안철수 의원 얘기대로 그냥 하나의 증언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 너무 강하게 한동훈 대표가 반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너무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 법정 증언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잘못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10번이나 폐문무지하고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이참에 좀 당심에 호소하려고 한다. 당심을 땡기려고 한다. 라는 분석도 가능하죠. 근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공계 좋은 뜻으로 공돌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공돌이 분들을 보면 뭔가 하나에 팍 꽂히면 엄청 파고들어서 끝까지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진실을 말했는데 이걸 허위 선동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계속 내세우는 게 아마 도덕성일 겁니다.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도덕성 가지고 별로 비판을 하거나 막 상대 진영에서도 욕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건드려 버린 거죠.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확 꽂혀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나 아니야. 우리 모든 거 걸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지금 그렇게 또 불타올랐을 그 정무적인 고려 외에 정말 개인의 어떤 심정적 캐릭터적으로도 열이 확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의원이 그 부분은 아픈 부분을 찔린 거예요. 법정 증언은 또 안 나갔지만 그 전에 아마 수사기관의 출석이나 뭐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안 나갔죠. 네. 그때 이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그 있을 거라고 얘기도 했었고 이상하지 않냐. 우리 김민석은 왜 안 부르냐. 네. 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말을 할 수 있다. 김민석 안 부르는 건 나도 특검 수사가 미진한 거라고 본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출석하고 할 얘기다. 본인이 출석하고 나서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겠다.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없는 행위거든요. 어허. 근데 법정에도 안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픈 구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뭐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되나요? 글쎄요, 이게 피고인이 아니니까. 네. 예, 피고인이면은 제가 아는 사람은 저 법정에 출석할 때 체포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피고인이 아니니까 좀 봐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관계 당사자면은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안철수 의원한테 반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피고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건은 아닌데 다른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냥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나오고 이러면 그 혐의가 좀 확대돼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번 사건은 그럴 일은 아닌데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부르면 나가는 게 좋다. 그렇지.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샴발레님께서 합리적 보수, 바른 정치의 길을 걷는 우리 준스톤에게 발목 잡는 일들이 생기는지 왜 자꾸 생기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은 개혁신당 준스톤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둘리호이님께서 파운데이션 떡칠하고 쿨톤인 척, 까치발 들고 키 큰 척, 칼 하트 있고 젊은 척, 나쁜 말은 아랫사람 시키고 고고한 척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장해찬 씨가 난 댓글 아니에요? 열심히 이거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장해찬이 둘리호이라는 의혹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닉네임을 저렇게 귀엽게 짓지 그렇죠. 천사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예, 아름답게 짓죠. 옹님께서 오늘 오전
친구쇼에서 친구쇼 진행자가 안철수 당대표 출마한다고 슬쩍 흘리던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건 전당대회가 당장 있지도 않고 누구나 다 당권이나 대권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님은 그래도 대권 후보신데 자기가 대통령도 나오시고 하는 분인데 뭐 당 대표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 보십시오. 쟁점은 그렇게도 동료라고 하면서 국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추경호 시장이 일부러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언하러 오라는 법원 증명서를 몇 번이나 씹고 본인 책에도 그건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신 나간 거고요. 라고 조희정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니님께서 안철수가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있었으면 이미 대통령하고 은퇴했다. 라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저희 목표가 좋아요 1300개입니다. 13일이라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1300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패널 분들 한 분씩 마음에 드는 댓글 뽑아서 세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K님께서 패문부제의 왕 이재명 왕자 한동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샴발레님께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주진우 플러스 한동훈은 범죄 운명 공동체다. 주진우는 새벽의 일을 다 알고 있었구나. 작성자 검색 기능 삭제, 증거인멸, 정보 도용, 사실로 밝혀지면 둘은 범죄자와 범죄 공모자. 주진우는 단계 게이트 밝혀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 모르겠다님께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뉴스에도 그렇고 대표도 국회로 오라는데 안 온 것들 때문에 내란 정당 얘기 듣는 거임 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JJ 프로님께서 한동훈이 진짜 이간질은 좌파라 그런가 공작질이네. 민주당이 나가서 뉴 이재명 하면 안 되나 라고 본인의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슈퍼챗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오늘 1300개 목표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버튼 한번 가볍게 부드럽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의 현재 급소 부분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정의한 자작극에 대해서 또 한동훈 얘기네요. 예.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는지 인지 시점을 밝혀야 된다. 정의한 자작극에 대해서 인지 시점을 밝혀야 된다. 알았으면 선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고 경찰 측도 개혁신당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약간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수사 정보를 뭐 받으실 수 있는 입장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았냐 몰랐냐 그러는데 이걸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찰이 이제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자백을 받고 이런 피의 사실들이나 그 수사 내용들을 외부에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거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게 더 알았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내부 수사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공천한 후보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만 해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 후보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다른 문제죠. 우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았다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는 장해찬 최고의 표현이 맞다라고 봐요. 좀 난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께서 복당을 하고 싶은데 뭐가 마음처럼 안 풀리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 한동훈 대표 개인 정치적인 걸로도 뭐 어떤 방향성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수사 과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경찰 내부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누구든지 물어 뜯으려고 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네, 한동훈 지금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간에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네,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특유의 역사에서도 좀 이게 기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사람이 밉상으로 몰려요. 지지층 안에서. 네. 그 사람 빼고는 대체로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승민이라든가 네, 비슷한 선택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사람이 밉상으로 몰리거든요. 네. 지금 그 밉상 네가 해라 이 싸움이에요. 안철수는 한동훈한테 네가 해라. 한동훈은 이준석한테 네가 해라. 아.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한동훈 의원이 이건 물을 수 있어요. 개혁신당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언제 알았습니까? 이건 물을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것 치곤 글이 너무 길다. 아하. 글이 너무 길고 네. 이건 그냥 의심하는 거다 그냥 네. 대놓고 네. 너네 알고 있었지 않냐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범죄자가 공공기관 경찰 쪽에는 이거를 자백을 다 해놓고 다른데 자기 소속된 집단에는 안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쪽팔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네. 또 경찰한테는 덜미를 잡혀서 부인을 그렇죠. 못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정황이라도 하다못해 단초나 정황이라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의심을 던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정의한 씨가 어느 정도의 분이냐면은 예전에 그 부산시장 토론회 때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와가지고 네, 그렇죠. 전재수 후보한테 이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했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냐면 경찰에서 자백한 이후입니다. 경찰에서 자백한 이후에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해놓고 TV 토론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 들이댄 사람입니다. 아, 자백 이후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개혁신당 지도부한테 순순히 얘기를 했을까? 물론 100%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상식선상에서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거 없이 글은 좀 쓸데없이 길게 써서 그게 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준석 의원도 근거를 뭘 내놔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 이 말인즉슨 이 일이라는 게 자작극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정의안이 국민의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냥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시인데 단일화하려고 하는데 단일화하기 전에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 네. 결국에 그 단일화를 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들이 길다. 아하. 예, 주진우 의원도 주진우 의원은 이제 이거를 민주당 쪽으로 넘깁니다. 아, 예. 너 그 경찰 통해서 청와대하고 다 보고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정황이나 어떤 단초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혁신당 후보가 완주하는 바람에 보수표가 분열돼서 우리가 졌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드러난 사실에 비해서 단초나 정황조차도 없이 막 얘기를 던지고 있다. 지금 아하. 그렇게 보입니다. 근거와 정황 없이 세 분 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저는 하고 이제 있다. 한동훈 대표하고 주진우 의원하고는 좀 따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경찰이 예를 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본인들이 이게 범죄 사실임이 인지하고 자백을 받은 시점이 아직 선거 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려갖고 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뭐 보장했어야 되나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도와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실제로 그때 이제 득표수가 이제 전재수 지금 당선인이 한 88만 표? 이 정도 받으시고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한 84만 표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4만 몇천 표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개혁신당이 한 27,400표 정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받았던 표를 전부 다 국힘이 받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라 가지고 네네네.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께서 요즘에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도 호평을 한 적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하시다 보니까 좀 헛발질을 한번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맥락이 성립을 하려면 개혁신당의 표를 받았을 때 그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3당이 빠진다고 그 표가 어디 한쪽으로 절대 오롯이 가지 않거든요. 몇 번이나 증명된 사례인데 이건 좀 오버를 하신 게 아닌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너무 논리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채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 타이밍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아하, 이게 안철수 의원의 재판 증언으로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네, 한동훈 의원이 기가 막히게 정의한 논란을
터뜨리면서 아하. 좀 화제를 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타이밍상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거기에 주진우 의원이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뛰어들었는데 근데 정의안이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요.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저는 도대체 경찰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여대 야수 국면에서 선관위 특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굳이 전선을 개혁신당 쪽으로 넓혀서 개혁신당한테 총 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게 정무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이슈 돌리기, 안철수 법정 증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에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말려든 거 아닌가? 아하. 뭐 일부러든 뭐 모르고든 좀 그런 제가 봤을 때 정무적으로는 좀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하. 이게 본인이 불리하니까 오히려 딴소리 하면서 이슈를 좀 딴 데로 눈 돌리게 하는 셈이다. 타이밍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 같다.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슈퍼챗 싸주고 계시는데, 맛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슈퍼챗과 후원,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BGK님께서 폭탄 돌리기는 마트에 무휴업 법제화해서 쿠팡 키워놓고 홈플러스 인수하라 압박 주는 민주당이고 라고 메시지 주셨고요. 예. 의기야기야기님께서 예, 신규 회원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JJ 브로더님께서 한국 우파가 문제인 게 좌파놈들이 싸울 때 지들도 싸웁니다. 지금 우파는 장윤기 사건 선관위 특검으로 들이박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1300개 달성하면 여러분들 예,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1100개 오, 넘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눌러주십시오. 자, 안규백 장관 얘기군요. 예. 자, 병적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예. 국방부 해명.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한테 오해가 쌓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문성호 대변인.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한다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해요.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이유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숨기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숨기는 행위라는데 어떻게 오해가 사라집니까? 내가 자꾸 뭘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처음에는 그냥 얘기한 거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 차원으로 제기되는 의혹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고 오해를 종식시키면 되는데 왜 저는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국민의힘 패널 분이 그 중에 한번 이 핸드폰으로 병적 기록을 떼보시더라고요. 3분도 안 걸려서 그냥 떼져요. 그래 간단한 거구나. 그냥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떼면 떼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럴 만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뭐 저의 그냥 의견입니다만은 단순히 탈령이 아니라 좀 병역 비리 문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좀 부패가 만연해 있는 곳이고 특히 군부대라고 하는 뭔가 외부의 감사나 이런 거에 거의 받는 게 이제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에 그 내부가 더 썩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뭐 80년대고 이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얘기니까 다 들은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위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뭐 약간 그 부대장 선이든 아니면 더 윗선에서 아예 출근 그냥 안 해도 그냥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에서 군부대 이탈하고 출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방위로서 근무조차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께서 뭐 떳떳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병역 증명서를 못 내실 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해가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특정 단어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특정
특정 단어를 알려주고 왜 그런 단어가 썼는지 무슨 오해인지를 설명을 해야죠. 카테고리는 알려줘야 맞잖아요. 된다. 예. 그거를 설명하기 싫어서 퉁치고 국방부 장관직 내려오면 병무청에다 자기가 뭐 수정을 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공문서를 자기가 뭔데 수정을 하니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사안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네.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좀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 어제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네. 어제 취재 파일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복수의 여권, 뭐 민주당이라든지 복수의 인사들이 병적 기록을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열람을 했는데 병적 기록에 DP 체포, 구금 영창, 탈영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 전혀 안 나온다고. 병적 기록이 안 나온다. 네, 그 자신이 안규백 장관 기록을 봤는데 네. 복수의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또 뒷받침되는 게 성균관대의 1985년 1학기에 안규백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고 성적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학적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때 그해 1월에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됐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그걸 왜 공개 못해? 네. 예, 그 의무는 남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워낙에 병적 기록 자체의 어떤 그 내밀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함부로 장관이라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공개하지 못하겠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그 예전에 이제 공익신고자 이력도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마치 뭔가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하시라. 고소해서 법정에서 재판부한테라도 병적 기록을 제출을 해서 증거를 입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령 대중의 공개를 못 하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중의 공개해도 되는 사안인데 뭐 그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못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혹은 뭐 국회 국방위원들 국회의원들한테도 열람을 좀 하도록 해주던지 지금 복수의 여권 인사 몇 명만 봤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꿍꿍 싸매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녕 진짜 이 복수의 여권 인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영창이라든지 DP 체포라든지 이런 언급이 없다면 그래서 이를 키우고 있는 건 맞죠. 아하. 이 공개해야 될 거랑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또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굉장히 또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장관은 병적 기록을 빨리 까고 한동훈은 IP를 까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 거부를 하자 야권에서는 안규백 장관 탄핵 소추에 나설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국회의원 수를 감안하면 의석수를 또 따져보면 실제 탄핵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탄핵 없이 또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흐지부지 얘기하니까 이번 사안보다 저는 저번에 있었던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병역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예비군을 정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이 윗선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부에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당시에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서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다 추측이긴 한데 우리 다 군생활 해봤으니까 좀 무리한 훈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지고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본인 장관께서도 본인이 예비군 정예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좀 더 뭐 본인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라도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 당시 12일인가 동안 입장도 안 내셨어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정치를 하고 또 정의롭게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전 서서 아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심 잡고 가는 게 힘든 길이지만 힘내요 개혁신당. 화이팅입니다. 문성원 장해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참 김기욱 우리 이수민 형님도 화이팅입니다. 김수민입니다. 이수민 아니고 김수민입니다. 어쨌든 모두 다 화이팅 하시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 우리 1228님께서
한동훈은 IP 까고 시원하게 사과하면 될 것을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덕목이 부족한 사람이다. 외유내각, 청렴결백, 정치인의 소양을 충분히 갖춘 인물 안철수를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윤경현님, 예, 우리 신규 의원 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오늘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반면에 국힘은 증세를 위한 쇼라고 또 평가절하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환영한다는 또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국민과 대화하고 뭐 이번 정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허허허 했다가 그게 이제 평생 망신당하는 짤방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뭐 국민들이 만약에 완전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국민이 섭외될지도 모르겠고 보여주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서울 부동산 뻘겋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보여주기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뭐 대출 규제 일변도 이 수요 억제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필요하지. 이건 그냥 쇼 한 번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쇼가 될 것 같다. 예. 자, 우리 김수빈 평론가님. 네.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이다.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그 다차방정식이거든요. 이걸 뭐든지 뭐 이렇게 뭐 공급하고 대출하고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분야별로 다 잘라가지고 한쪽은 다 일렬정렬, 저쪽은 다 일렬정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이럴수록 이제 저는 사실 여야 정당보다도 좀 국민 각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박터지게 해가지고 조합을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런 네. 노력을 역대 정부가 다 안 했어요. 항상 이제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토론회 일정에서도 한계가 보이는 게 각 분야마다 뭐 공급, 대출 또 뭐였죠 뭐 하여튼 그런 한 3개 분야인가 그걸 해놓고 막판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더 안 된다.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뭐고 진짜 문제가 뭔지부터 가려놓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형식적인 토론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토론회를 주최를 하면 좀 친정부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땐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늦기도 늦었고 방법론적으로도 좀 의아하다. 물론 이왕 하는 김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정부에서도 정부 의견하고 좀 다른 전문가라든지 뭐 야당이라든지 이쪽의 패널들을 불러서 그렇게 토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를 하네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 잘 해주신 게 이런 류의 토론회가 사실은 보통 주최하는 측에 우쭈쭈해주는 사람들로 갖춰지기가 쉬워요. 그렇지. 너무 뻔하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본인들께서 철저하게 뭔가 반성을 하고 이걸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려면 정말 지금까지 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해 왔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토론했던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시겠다라고 붙여놓고 약간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뭐 안타깝게도 그런 것도 없고 뭐 국민 참여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냥 뭐 일반인들 추첨 뭐 이제 자기가 신청하면 뭐 그 중에서 뭐 추첨해서 받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뭐 제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쇼 중에 네. 지방 돌면서 지방선거 전에 잡돌이하는 거? 시도지사들 앉혀놓고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질문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국민의힘 도지사들이 질문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해도 맞아요. 대통령이 완전 정색하면서 나중에 하라 하고 막 말 한마디 발언권을 안 줬어요. 네. 그런 사람이 부동산 정책 의견 다른 이야기를 뭐 얼마나 듣게 하고 저도 옛날에 제가 최고위원하고 청년재단 이사장할 때 영빈관에서 주최하는 대통령 주재 행사들 제가 청년 행사들 많이 기획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다른 시각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될까?
서영 여기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더라도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요 정도 선까지만 수위 넘지 말고 발언하는 것들이 다 세팅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행사들을 보면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질문도 그렇죠. 못하게. 예. 뭐 전에 김두견 울산시장 말만 잘 하던데요. 그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각 계층마다 지금 갖고 있는 괴로움이 달라요.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 전방위적으로 얻어맞게 지금 망쳐놨기 때문에 그냥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뭐 한 채인 사람은 한 채인 사람대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대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이전에 진짜 그 본인들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안 좋은지만 또 보여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 국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분위기를 좀 바꾸려면은 사실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미 평론가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도 모시는 것도 굉장히 뭐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문성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또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 모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항상 뭐 실망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좀 아이디어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 또 우리 BGK님께서 2030 표심 토론해놓고 기승전 이준석 탓하는 우리 5060 민주의원들 논리로 원인 파악이 될 리가 있나라는 메시지 잘 받았고요. 우리 버나우님께서 미친 짓이란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오늘 목표로 했던 좋아요 1,300개가 달성이 됐습니다. 와우, 예. 와우. 달성이 됐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어. 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닭단다 예. 1300. 김수민 평론가의 자다깬 헤어스타일에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 예. 김수민 평론가님의 이런 헤어스타일은 항상 이런 고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타일을 나름대로 한 겁니까? 저 안 보이는데 네. 네, 제가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되면은 또 자다 깼다고 하고 네. 오늘은 머리가 차분하네. 그 제가 안 감았을 때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예. 안 감으면은 뭐 오늘은 잘 정돈하고 왔네. 예, 이렇게 예.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 머리를 안 감으면. 친근해 보여서 굉장히 좋고, 약간 이준석 대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죠? 이준석 대표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도 머리 왜 기분 나쁘죠? 이준석 같다 그러면. 네. 아무튼 김수민 평론가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예. 저와 굉장한 깊은 친분이 있는 아, 그래요? 없어요. 뭐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깊은 보고 있는데 친분이 있는 작년에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네. 뉴스트라다무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던 그게 언제적이요? 네네네. 네, 그때도 예. 맨날 싸웠어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앞길을 막아버려야지. 예. 근데 최근에 방송가의 분위기를 보니까 장해찬 평론가의 저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 당연히 안 친하겠지. 농담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네. 고도의 반어법이겠지. 뭐 이렇게들 얘기는 안 하시지만 아마 그렇게들 알아들으신 게 아닐까. 제가 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제 차로 모셔다 드린 적도 있는. 아니 나는 이준석 대표 차도 많이 타봤어요. 예. 어쨌든 뭐 두 분은 애증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별 생각 없습니다. 예. 별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평론가입니다. 네, 좋아한대요. 평론가님. 네네. 예. 좋아하면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아니, 예. 저는 뭐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예. 미움도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무감정. 그렇죠. 이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국힘 당 운영 기조를 놓고 견해차를 좀 보였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국힘이 막대한 정당 보조금을 혈세로 지원받는 만큼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 장 대표가 곧바로 당원 정당이 국민 정당의 시작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네. 그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느냐
시각 차이고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메시지에 또 실망감을 느끼는 당원과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걸 또 장동욱 대표가 어루만지는 거고 오늘 아침에 백불에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 의견 차이 없다는 걸 각각 만나서 확인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 장동욱 대표도 공식 인터뷰든 사석에서든 정점식 의원과 나 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롤이 다른 거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그 역할 차이에 따른 일종의 메시지 냉온 전략일 수도 있다. 한쪽이 좀 찬물을 강조하면 한쪽은 또 뜨거운 물을 틀고 하는. 근데 실제 당 내부의 분위기나 최고위가 운영되는 걸 봐서는 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은 없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쇼츠로 널리 퍼졌는데 무슨 행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와서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축사 마이크 잡기도 전에 정점식 의원이 나가버리는 영상이 되게 화제였어요. 만약 거기서 정점식 의원이 축사를 보통 축사까지는 다 듣거든요. 의원 축사는 동료 의원들 경우에 네네. 그걸 다 듣고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사진으로 찍었으면 네. 뭔가 또 균열설이 더 불타올랐겠지만 많은 당원들이 진짜 사이 안 좋나 하다가 정정식 의원이 한동훈 축사 듣지도 않고 나가는 걸 보면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큰 문제 없겠다. 뭐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는 진화가 잘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방금 우리 장채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네. 저희가 사실 1시간 전에 오리 등이 백숙을 국물을 좀 먹지 않았습니까? 네. 장희찬 최고의 목소리가 좀 좋아졌나요?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인가요? 제 목감기를 낫게 해주는. 1시간 전에는 목이 잠겨가지고 우리 장채구 오늘 방송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리 능이 백숙 국물을 먹는 순간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만 여러분 기욱이 형이 이 정도로 고생하면 하나 사주세요. 네. 멤버십도 하나 해주시고. 네. 이 천하의 허이자 기욱이 형이 이 정도로 고생하면 속눈썹 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느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의 우리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장도혁 대표는 어디 가서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는 사실인데 심지어 장도혁 대표한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신 그러다 제2의 윤석열 된다라는 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걸 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한테 갖고 있는 불만은 좀 불식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그 장도혁 대표 하는 얘기가 흥미로운 게 당원 정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정당도 한다. 이 논리잖아요. 네네. 이게 흡사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논리랑 똑같습니다. 아하. 두 사람이 지난달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원이 정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맞지만 네. 정당 당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정당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죠. 선거에서 표를 어느 정도 얻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표를 던져준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이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유권자들이라도 잘 대변해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라도 잘 대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지난해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40% 넘겼는데 그 사람들이 내란 옹호하라고 다 찍어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라고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정치라는 게 보면은 그 한 25% 정도 40-50%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20-30%를 대변할까 말까한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체 지지층이 대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지지층 중에 일부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데 거기서 당원 정당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대중 정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장 대표한테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하고 버려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사가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역사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왜 발목 잡혀 있는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장동혁 대표 두둔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관성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고집 부리듯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개판을 쳐도 국민의힘 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 더 개판을 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문성호 대변인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이
지금 뭐 두 분의 사이에 대해서는 뭐 앞서 두 분께서 잘 논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당이란 당원들의 것이 맞죠. 왜냐하면 당비를 내고 그분들의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정당이라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또 목표인 집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됐다. 요 정도가 제 스탠드였는데 최근에 명확하게 이게 바뀐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 방송 한 1년 전 방송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생각해보면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당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건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단순히 정당이니까 당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당 보조금을 안 받거나 매우 적게 받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비용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라면 더 이상 정당은 당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양쪽 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KH님께서 김기호 화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억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희정님께서 부동산 막아서 국민 가슴 찢어놓고 우원식 전 의장은 의장 시절 해외 출장 14회 국민 세금을 얼마나 찢었는지 패널분들 알아보시고 나중에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23일 날 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보고 또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 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댓글 또 열심히 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능이백숙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백숙 아니고 오리백숙입니다. 많이 좀 구입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몸보양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커피 깜빡할 뻔했어요. 자, 또. 지금 빨리 달라고 하실 분들 어필하십시오. 빨리 어필 포인트. 지난주에 내가 커피를 깜빡했어요. 빨리 커피 올려주십시오. 좀 깜빡했습니다. 어필해 주십시오. 평론가님 커피 하나 뽑아주시고. 저는 팅고118님. 팅고118님. 우리 멤버십 회원이신데요. 네. 가만히만 사라지면 만사 형통인데 그만합시다. 이 댓글. 자, 팅고118님에게 커피 쿠폰 우리 정치회구가 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대변 저는 세로이 이님 드리겠습니다. 세로이 이님께서 나는 욕 안 했어. 커피 안 주겠죠? 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수민성 착한 댓글 세로이 이님 드리겠습니다. 세로이 이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뭐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는 한가발 무수리 수민이라는 네. 토리입니다에게 뜨거운 커피 드시고 네. 혀 대시라고 제가 전에 이제 악플 다는 사람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질이 나쁜 악플이라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 네, 남의 그 외모를 잡고 뭐 가발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에서 토리입니다에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리임당에게 이렇게 까지 해서 3분 그리고 처음에 저를 칭찬했던 분까지 해서 4분에게 커피 쿠폰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보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함께해 주신 우리 3분 너무나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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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